그리고 21대 국회죠.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노회찬 의원 법을 모태로 삼아서 법을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이 기업살인법이라고 제출을 하죠. 정식 명칭은 뭐 이렇습니다만 기업살인법이라는 거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전태일 3법을 촉구를 하는데 이게 11월 달에요. 정의당에서 첫 번째 제출을 했는데 또 논의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어땠습니까? 우리가 노회찬 의원이 냈던 게 한 3년 동안 묵혀놨었잖아요. 논의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래도 폐기됐거든. 논의를 또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방치를 하는데 12월 달이 돼서 정기국회가 종료가 되면서 이거 상정 자체가 안 돼. 논의 자체를 안 하니까 이제 이 산재 피해자들 사회적 참사 앞에 사회적 참사 유족들 그 세월호 가습기 이런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이 김영균 씨 어머니 이 김미숙 대표 강은미 의원들이 단식 농성을 시작해요. 근데 단식이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단식을 합니다. 사회 문제가 되죠. 법안 자체를 논의 자체도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안을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문제는 3년 전에 노회찬 의원이 5년 전이지 2017년도에 냈으니까 거의 4, 5년 전에 냈는데도 준비를 안 하고 있었고 그냥 폐기 처분해버렸고 또 강은미 의원이 냈을 때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또 저것도 폐기 처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제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여론에 쫓기는 거예요. 단식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이러니까 여론에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논의를 하는데 요 2020년 6월 달에 강은미 의원이 낸 거 외에 11월 달, 12월 달에 여러 사람이 유사 법안을 제출을 해요.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돼서 이 한꺼번에 다 이 법안을 갖고서 토론을 하는데 유사법을 통합심의를 하는데 이게 원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출을 하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다 보내고 이거 상임위원회가 현재는 환노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인데 이 환노위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법사위에 가서 법 체계랑 자구 심사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법이 공포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상임위 심의를 안 하고 여기가 상임위가 되는 거예요. 법사위가 상임위가 돼서 여기서 12월 24일부터 정확히는 이때서부터 논의를 하는 건데 12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약 한 뭐 10여일 만에 6번 이것까지 7번 심의를 하고서 법이 통과가 돼요. 상당히 중요한 법이 중요한데 그냥 문구 정도 작구 정도 심사만 하고서 통과가 됐다 이런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국회랑 제가 직접 상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시의회랑만 주로 일을 해보고 국회랑 일을 해본 적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 속기록을 사실 책 쓰면서 다 읽어봤습니다. 속기록을 뭐 어느 부분을 2번, 3번 읽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뭐냐면 이런 법안을 만들려면 정부에서도 뭐 검토도 좀 하고 이 국회랑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더 논의도 하고 이 상임위에서도 좀 논의도 하고 이래야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 일사천리로 이렇게 막 논의를 했다는 자체가 이것도 법안 전체 놓고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그냥 그러니까 그 법안 앞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의가 되면은 뒤에서 다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딱 끝내는 건데 이거를 저는 무진장 빨리 끝냈다. 허둥지둥 쫓기듯 했다 이러는데 이 사람네들 자체적으로 판단은 국회의원들 자체적으로 판단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까지 심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시비를 해, 이렇게까지 날밤 새우다시피 해보자 시비를 해본 적이 없다. 기가 막히다. 이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한두 번 하고서 끝난다 이 소리지. 아니,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하는데 하루 이틀 끝내는 거는 전 이해가 돼요. 환노위 이 상임위원회를 빼놓고 이거는 사실 국토위라든지 이런 데 다 관련이 되는데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빼놓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자구심사만 하면서 끝내는데 이 중요한 법을 일주일 만에 끝내놓고 자기네들은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자평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인식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안전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있을 뿐인데 이 법안을 그 속기록을 읽으면서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바로 책을 쓰려다가 이 속기록 읽어보는 것 때문에 좀 오래 걸렸는데요. 개중에는 용어도 잘 모르는 게 있죠.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저가 평상시 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위하력이라는 이 한자는 뭐 잘 모르는 한자였는데 위하력이라는 건데 이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제가 그냥 이 속기록에서 그대로 딴 겁니다. 이 법 제정 자체로 이미 위하력을 갖는 거죠. 법 규정을 통해서 처벌함으로써 위하력을 갖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법 제정 자체로 이미 위하력을 갖는 거죠. 이런 소리가 나와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 단어가. 위하력이 뭐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저만 모르나? 저희 친구들도 이과계통에 있는 애들 잘 모르더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 솔직히.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 위아래계라는 말 아냐?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뜻이 찾아보니까 일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람들은 이때 누구든지 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를 하고 공개처형 같은 극형으로 사람한테 겁을 줘서 두렵고 무섭고 형벌로 위협을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위하력이라고 한다. 살인을 했다. 살인한 사람을 극형을 처하는 또 아주 그냥 엄하게 처벌하는 여기 지금 보면 공개처형이잖아요. 공개처형. 극형을 처해서 다른 사람이 살인을 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것을 위하력이라고 합니다. 일벌백계로 겁박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아니 지금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을 위한 법을 갖다 만드는데 위아력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를 제가 좀 사실 많이 찾아보고 고민도 해보고 좀 공부도 하고 제 책에도 이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영자들 앞에서 지금 이제 사고를 좀 큰 사고를 냈는데 뭐 이제 자기네 회사에서 사고가 났는데 경영자들을 그런 사고를 내면은 극형에 처하겠다는 거죠. 엄하게 처벌을 해서 다른 경영자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겁박을 해서 다른 경영자들을 겁박을 해서 저런 참사를 방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대형 참사가 일어나거나 산재가 일어나면 그 경영자를 저렇게 대충 처벌하지 않고 뭐 벌금형이나 이렇게 대충 처벌하는 게 아니고 무죄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엄벌에 처해서 다른 경영자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뭐 이윤만 추구하고 안전은 도외시하거나 이런 짓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위하력이라는 말이 이 법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 키워드라고 저는 봤어요. 제가 해석할 때는 이 단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봤어요. 경영 책임자 사고가 난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서 다른 경영 책임자들이 그런
짓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소리. 그래서 예방하겠다. 그래서 이 법이 처벌법이냐, 예방법이냐라는 논란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정보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효과로 처벌을 갖고서 효과로 사고를 예방하겠다라는 거니까 예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처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처벌법이다, 예방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두 개 중에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논란이 좀 있는데, 어쨌든 키워드는 위하력인데, 법을 만들 때 들어가 있었던 말이 위하력인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경영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겁을 줘서 다른 경영자들이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유만 챙기는 짓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요즘에도 기사를 갖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50인 미만 사업자는 유예가 됐어요. 유예가 돼 있고 3년 유예가 돼 있고,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져 있어요. 이건 산업재해에 대해서 말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시민재해는 말고 이제 산업재해에 대해서 빠져 있는데, 이 논의할 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사고가 나면 다 사업 대표자가 처벌받지 않아요? 이런 소리가 나와요. 국회의원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기획실장이 그렇다, 현재 99%가 전부 다 대표자가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런 걸 빼주거나 연기를 해요. 그럼 보면 소규모 사업주도 이미 처벌받고 있죠? 이미 처벌받고 있는 거예요. 빼준 게 아니야. 법을 만들어서 처벌한다는 봐야 실익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받고 있는데, 이런 거, 이래서 빼준 거거든. 근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대부분 다 사고가 일어나니까 여기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확장을 해야 된다. 노동계에서 얘기는 여기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충돌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제가 속기록에서 그래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요. 아니, 이미 50인 미만 사업자들이 산재 사고가 나면 대표자가 처벌을 받고 있는데, 실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네들을 처벌하면 생기는 위하력은 효과가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네들 대표자들 직접 처벌하면은 효과가 있더나? 있었어? 이거에 대해서 그 위하력, 이 사람이 이미 처벌하니까 처벌에 대한 위하력으로 일벌백계 하는 그 효과가 있었어?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았는데, 그 질문은 없더라.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 이미 처벌받고 있어요, 대표자들이. 대표자를 처벌한다 그래서 그러면, 대표자를 엄하게 처벌하면은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이거로 봐서는요,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퀘스천 마크를 쓴 거예요, 다. 그래? 또 하나는, 이제, 그럼 그동안에는 왜 대표자들이 처벌을 안 받았는데, 이런 거. 처벌하겠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드는데, 그동안에는 왜 처벌을 안 받았는데, 대표자들이. 왜 세월호에서 법인도 빠져나가고, 왜 다른 사고에서 대표자들이 처벌을 안 받았는데, 이런 건데. 형벌은 이제, 저도 요번에 이제 형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처음 봤죠. 형법책을, 교과서를 다 본 건 처음인데, 형벌은 어떻게 한 사람을, 그 범죄자라고 하지만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어떻게 상당히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빨간줄 긋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구속도 시키거나 처벌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해. 엄격하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진짜 범죄자인지를 따지는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민사랑 또 좀 다르다라는 거지. 저도 요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알았는데 형법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 같은 거를 상당히 좀 엄격하게 따진다. 그중에서 특히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 인과관계를 따지는데요. 인과관계. 이 범죄가 이 경영 책임자라면 예를 들어서 경영 책임자가 이 범죄가 나온 거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확실하게 했느냐? 이 사람한테 원인이 있는 거냐라는 거를 따지는 거예요. 인과관계라는 걸 따져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처벌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왜 처벌을 못 받았느냐? 대기업 같은 데 이런 데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사고랑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꼭 경영 책임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본부장, 부장, 뭐 차장, 과장, 직원, 당사자 이렇게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 사고를 치는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직접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경영 책임자까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원에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려도 경영 책임자가 직접적인 범죄를 일으킨 누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경영 책임자가 야 안전하게 일해 이러지 야 그거 사고 내면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못 시킨 거거든. 인과관계가 생겨야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처벌이 되는 겁니다.